의미 있는 물건, 꼭 지녀야 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것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낡았다라고 하면은 꼭 새로 구비를 하셔가지고 좋은 기운도 함께 만들어 가보셨으면 합니다. 네, 멋지동의 덕명풍수 채널입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서 의미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 채널에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는 조금 더 심층된 내용, 그리고 예전에 했었던 그 라이브 강의들 모두 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다 수강을 하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매월 커피 한 잔 정도의 가격을 아끼셔서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그 가치 수백 배 이상의 의미 있는 내용들을 잘 챙겨 가셨으면 합니다. 자, 8월 15일 제가 굳이 뭐 다른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바로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가 의미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자, 태극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하실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당연한 거 우리 안 하고 살잖아요. 아파트 다 살고 나지만은 이 태극기 개양 여러분들 하십니까? 개양을 떠나서 태극기가 없는 집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태극기를 왜 걸어야 되는지를 그 사회적인 의미를 떠나서 제가 풍수적인 의미도 함께 알려드리면은 우리가 안 걸 수가 없고, 또한 그 태극기를 무조건 집안에 하나쯤은 둘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태극기의 이 가운데 이 문양이라고 하는 것, 이 태극 말이죠. 이 태극이 참 신비로운 그런 모양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그 근대에 들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이게 역사를 거슬러 가면은 정말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중국에서부터 우선 생각을 해보자면은 중국의 10세기에 그 송나라 때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극 도서를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우리가 보는 태극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자, 중국에서는 중국 주돈이 이제 10세기에 나옵니다만은, 그럼 우리나라는 10세기 이후인가 하시겠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6세기 신라시대 진평왕 때 지어진 그 가문사에 보게 되면은 이 태극 모양이 탁 박혀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 남아있는 문헌만 봤을 때도 이미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문양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태극기의 모양은요, 1882년 고종 황제의 특명으로 이제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된 그 박용우가 들고 갔던 그 태극기, 이제 그때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극기의 시작이었고, 물론 모양은 조금 달랐습니다만은 현재 태극기의 그 기본적인 형태가 그때 만들어졌었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극기는 이제 한국이 해방이 되고 1949년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태극기 모양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태극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이게 조금 와전이 되다 보니까 무슨 태극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신비로운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풍수적인 어떤 좋은 물건, 좋은 무늬, 문양을 생각을 하시곤 하는데, 실상 우리나라는 이미 태극기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런 동양 철학의 진수를 담고 있는 그 국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극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잘 챙기시고 광복절에도 꼭 잘 거시고, 이왕이면은 이제 국기 버는 법도 있긴 있습니다. 뭐 아침에 몇 시에 가지고 저녁에 몇 시에 내리고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지 않는 한 가능하면은 뭐 광복절을 중심으로 전부터 걸어놔도 되고 이후에도 걸어놔도 되고 해서 좀 며칠간 이렇게 걸었다가 내려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주방만 맨날 닦고 깨끗하게 하고 뭐 그것도 좋기는 한데, 우리가 실상 몰랐던 의미 있는 물건, 꼭 지녀야 되는 물건 중 하나가 바로 태극기라는 것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시고, 만약 낡았다라고 하면은 꼭 새로 구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집안의 좋은 기운도 함께 만들어 가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태극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신비로운 것이다 보다 보니까 뭐 그러한 측면도 있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 태극기를요, 사실 우리가 함부로 다루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잡혀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형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국기에 관한 죄라고 해서 형법 제3장에 105조, 106조로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독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국기를 일부러 오염시키고 훼손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형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점도 한번 또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이 광복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이날만큼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바로 헬조선이라는 말인데, 헬조선 참 이거 참 누가 만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 만든 사람은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진정 국기 문란을 하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조금이라도 밖에 나갔다 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여러 가지 문제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도 사계절이 뚜렷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고,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은 많이 여행을 다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 휴게소도 잘 되어 있고 전국 팔도를 편하게 우리가 누리면서 다닐 수가 있고, 또한 아프면은 정말 싼 값으로 의료보험이 되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교육도 받고 물도 틀면 펑펑펑펑 나오고 먹고 싶을 때 주문하면은 배달료 30분에 바로 옵니다. 이런 나라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헬조선을 만든 것은요, 이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입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영리한 피를 가졌다 보니 점점 더 편한 것만 계속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서로 보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욕심을 가지면서 다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다면은 헬조선이 아니라 이 나라에 태어난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 하루빨리 망해야 된다. 이런 말은 진짜 여러분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맨날 재물은 챙기겠다고 이것저것 다 하시는데 나라가 다 망해버리면은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나라들은 전쟁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운도 받고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거 다 좋은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한번 생각을 하시고, 또한 자녀분들에게도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그 1910년에는요 무슨 날이었죠? 이제 우리나라가 국권을 침탈당한 공식적으로 모든 것이 다 뺏겨버린 그러한 안타까운 해입니다. 그리고 1910년 8월 29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이제 태극기 자체를 걸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자, 이 국기마저도 제대로 걸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피들을 흘리셨던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제 광복절을 맞아가지고, 이 광복절이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올해는 금요일이고 토일하고 이렇게 하면은 쭉 쉴 수가 있으니까 벌써 이제 각종 여행, 호텔, 일본 여행 이런 것들이 지금 예약이 꽉 차버렸대요. 꽉 차버렸고 비용도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거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1910년도 이후에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서 피 흘리지 않고 이 나라라고 하는 존재, 밥을 주지도 않고 우리 집에 돈도 안 주는데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분들이 없었다면요, 우리 지금 굳이 여행 안 가도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일제 치하에 있었을 테니 굳이 일본을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자,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8월 15일 광복절 의미 있게 보내시고 감사한 마음, 그리고 마음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가보셨으면 합니다. 자, 끝으로 이 땅이 있기까지 지켜주신 그 수많은 선조분들을 생각을 하고 감사함을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